Hello everyone. Happy New Year. Welcome back to 신나게 놀자. 우리는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이코노미, 스트래티지 이런 것들과 신나게 노는 곳입니다. 금리 상승 시대에 미국 주가지수 최고가 행진 언제까지 지속될지 또는 미국 지수도 피크아웃 효과 나타날지 이거 매우 궁금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걸 판단하기 위한 어떤 실천적 방안이 뭘까 고민을 해보고요. 또 미국 시장 어닝 일반적으로 어떻게 될지 한번 전망해 보려고 합니다. 자유시장 경제에서 자산 가격은 가치에 의하여 결정되죠. 그런데 그 자산 가치는 자산의 미래 현금 흐름, future cash flow, 이것의 present value, 현재 가치로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이거 변하지 않는 분석의 틀이고요. 주식이나 채권이나 아파트나 황금, 모든 자산에 공통되는 원리입니다.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자산. 저는 그렇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는 현가를 구할 때, present value 구할 때 분모의 디스카운트 레이트가 됩니다. 할인율. 주식의 가치평가 그 모형에서 분자에는 그 주식의 퓨처 캐시플로우 즉 미래 현금 흐름 나타나죠. 수익력을 나타냅니다. 가령 배당금하고 어떤 프로젝트 기간 말의 주가 또는 주가의 등락 즉 자본 손익이 되는 거죠. 가령 월세 받는 아파트라면 월세가 퓨처 캐시플로우가 되고 프로젝트 기간 말 아파트 가격 올랐거나 내렸거나 즉 자본 손익이 될 겁니다. 따라서 금리가 오르면 현재 가치 평가 모형 분모가 커지기 때문에 프레젠트 밸류는 감소하는 효과가 있지만 분자의 수익력이 더 크게 증가하면 금리 올라도 주가는 더 오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반대 상황, 즉 경기 침체 시에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금리를 내려도 수익 전망이 더 악화되면 그러면 주가는 금리 내려도 더 내릴 수도 있는 겁니다. 가령 상업은행, 커머셜뱅크, 한국에서는 하나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이런 게 아마 커머셜뱅크가 되죠. 얘네들 그 주가는 만약에 금리가 오른다면은 상업은행의 기본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예대 마진을 특징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금리가 올라서 예대 마진이 확대되는 경우 그러면 금리 상승의 부정적 효과보다는 금리 상승의 긍정적 효과가 더 커서 그래서 일반적으로 상업은행은 금리 상승이 호재로 작용되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여기서 정리를 하면은 금리가 오르면 주가 내려간다는 말은 100% 틀린 서술이고요. 만약에 OX 문제에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면은 그거는 출제 오류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라는 말이 반드시 앞에 나와야 합니다. Other things being equal.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금리 오르면 주가 하락한다. 이렇게 말해야지 정확한 서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 할 때 그 다른 조건이 뭐겠습니까? 바로 분자의 수익성 변하지 않는 경우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채권은 이게 Fixed Income Security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수익이 고정된 그런 정권이라는 거죠. 이 용어에서 딱 나타나듯이 원칙적으로 그 미래 현금 흐름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고정되었다는 것은 발행할 때 발행 조건에 의하여 확정되었다. 이게 바로 계약사항 아닙니까? 계약으로 딱 정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과거 낮은 금리로 발행됐던 현존 채권, 기존 채권 가격은 반드시 하락합니다. 그런데 그 하락하는 정도는 잔존기간이나 쿠폰의 발행 조건 이런 거에 따라 즉 채권 가격 법칙에 의해서 그대로 결정돼 버립니다. 그래서 간단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 그 코로나 팬데믹 시작되기 전에도 이미 주가가 퍼 기준으로 매우 고평가되었다. 이런 위험 신호가 상당히 등장을 했습니다. 제 기억에 팬데믹 시작되기 전, 그러니까 2020년 연초에
이런 영상을 올린 기억이 있습니다. 미국 기업 부채비율 상당히 높습니다. 평균적으로. 특히 이 지금 금융위기 극복한 이후로 거의 10년 이상 주가가 계속 상승해 왔기 때문에 이 주가 상승기에 부채를 왕창 늘려서 자사주를 매입을 했습니다. 즉 빚내서 자기 주식 투자했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기업 부채 비율 상당히 기본적으로 높습니다. 자사주 비율도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매우 훌륭한 전략이었고 성공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해야겠죠. 근데 지금부터는 어떨 거냐 이겁니다. 지금부터는 금리 상승으로 이자 비용이 이제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수익성에 따라가지 못하는 기업을 중심으로 주가 하락할 가능성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근심이 싹트기 시작했다 이런 겁니다. 자, 이거 판단하는 실천적인 방안이 뭐겠습니까? 결국 현재의 높은 주가를 과연 수익성이 뒷받쳐 주는가? 현재의 주가가 수익에 기반하는지 그 여부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발표되는 실적 발표 앞으로 이어지는 지금이 이제 1월이니까 항상 어닝 시즌이 이제 시작됐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3, 6, 9, 12월 끝나는 4월, 7월, 10월, 1월 이렇게 어닝 시즌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발표되는 것은 실적에 특히 주목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팬데믹 극복하면서 지금 천문학적인 돈이 풀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억이 생생한데 그때 팬데믹 때문에 2020년 3월 이렇게 주가 대폭락한 직후에 그때 금리 팍팍 내리고 할 때 이제부터는 유동성 장세가 시작된다라는 영상을 여러 번 올렸었습니다. 그때 시작된 유동성 장세입니다. 이게 이제 주가를 밀어 올렸습니다. 특히 미국 시장은 글로벌 자본의 저수지와 같아서 다 미국 시장으로 돈이 우선적으로 흘러 들어오죠. 그래서 특히 미국 시장과 미국 이외 다른 나라 시장을 지금 차별화하면서 사상 최고치 행진 계속 갱신해 오고 있는데 지금도 이미 사실 다른 나라들은 다 지금 비실비실 하는데 미국 주가만 지금 사상 최고치 근방에서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놀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고주가가 고수익에 기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다. 특히 중요해졌다. 이것이 강조하고 싶습니다. 가격은 가치를 반영한다고 할 때 가치의 대표 지표가 바로 실적 아니겠습니까? 수익이죠. 그래서 높은 가격은 높은 수익에 기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품이라는 것이고 시장은 거품을 아주 싫어하고요. 시장이 거품을 너무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거품의 정도를 계량화해 본 것이 계량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가격 수익 지표입니다. PE 레이쇼라고 하기도 하고 한국에서는 PER로 많이 이렇게 통상 알려져 있죠. 그래프 한번 보시죠. 이제 거의 과거 한 90년치 자본주의 역사가 한눈에 보입니다. 지금 거의 한 90년치 그래프인데 과거의 추이보다 최근 상당히 높은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숫자로 보면은 역사적 평균 대략 16근방인데 지금은 2배 이상에서 놀고 있습니다. 만약 이후 이어지는 어닝 발표 이번 1월뿐만 아니라 1월도 봐야 되고 4월도 봐야 되고 이렇게 금년 내도록 이 어닝 발표에서 기대 이상의 실적 발표가 없다면 그러면 가격은 내려가야 합니다.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지 평균 로 회귀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실적이 좋다면 그러면 현재 가격이 정당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제 분모의 가 올라가니까 어닝 수요가 올라가니까 라는 것은 가격 나누기 이익인데 우리는 주식은 주당 가격을 나타내니까 이익도
주당 순이익을 나타내죠. 그래서 earning per share를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이 수익이 높다면은 분모의 earning per share가 올라가기 때문에 새로 계산한 그러니까 실적을 발표한 이후 새로 계산한 펀은 또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평균으로 다 회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설사 이제 그러나 이거는 항상 주가는 미래 현금 흐름을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록 지금 실적이 좀 실망스럽더라도 가이던스라고 하죠. 앞으로 상당히 좋아질 거다라고 신호를 주고 그 신호를 시장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 주가는 더 오를 수도 있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주가. 예. 앞으로 미국 시장 실적 어떻게 될지 전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한번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유동성 장세였습니다. 그 유동성이 최근에 인프라 재건 투자, 그 바이든 그 정부 이후에 그 발표에 이르기까지 팬데믹 극복하는 과정에서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돈이 살포됐는데 이 막강한 유동성이 이제 주가를 밀어 올렸다고 저는 봅니다. 이제 유동성 장세 끝나죠. 연준은 항상 두 가지 정책 목표가 있습니다. 한국은행도 마찬가지고요. 중앙은행의 두 가지 목표는 물가 안전과 완전 고용입니다. 물가와 고용입니다. 자, 이 중에서 지금까지는 팬데믹 때문에 경기가 박살이 났으니까 그 경기 회복 통해서 고용 회복을 하기 위해서 이제 확장 정책을 폈는데 지금부터는 어떠냐입니다. 지금부터는 물가 안정을 위해서 긴축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긴축하겠다고 패드가 이제 선언을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패드에 맞서면 안 된다. 이것이 황금률입니다. 투자의 황금률. 네. 3월 이후에는 더 이상 돈 안 풀고요. 네, 돈 안 풀고. 지금까지 돈 풀었다는 것은 패드가 시중에 채권들을 샀으니까 그러면 패드의 자산이 늘어나면서 이제 캐시가 시장에 흘러들어갔다는 뜻인데 더 이상 안 한다니까 돈 더 이상 안 푼다는 거고요. 기준금리 정상화하겠다, 즉 올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들리는 말로는 금리 인상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뭐겠습니까? 경기가 다시 꼬라박는 거죠. 심각하게 꼬라박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22, 23, 24 이렇게 금년부터 한 3년 정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과거 금융위기가 극복하면서 금리 올릴 때 그랬습니다. 예. 그렇게 자, 마사리 화폐 수량 방정식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상당히 제 방식대로 설명하겠습니다. 마사리 소개한 거는 통화량 M equal KPY라고 했습니다. M은 KPY. 그래서 더 이상 자세히 자료는 준비하지 않았고요. 자세히 한번 들어보시면 됩니다. 저는 어려운 내용 아주 쉽게 설명하려고 하기 때문에 일정 기간, 전부 다 이거는 플로우 개념이니까 일정 기간입니다. 가령 1년이라고 쳐도 되고요. 한 달이라고 쳐도 되고. 보통 1년을 치죠, 1년. 그래서 화폐 공급량입니다. M. K는 마사리 K라고 해서 거의 상수 취급이 되고요. P는 일반 물가 수준이고요. Y는 국민 소득 또는 그걸 산출 개념으로 수량 개념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 한 경제가 산출된 각종 재화와 서비스의 수량에다가 물가 곱하면 그 정도만큼 거래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장에서 측정되는 개념이니까 그만큼 돈이 공급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M equal KPY라는 것은 항등식 관계라고 저는 봅니다. 이거. 그래서 이 식 자체로는 어떤 의미 있는 정보를 도출할 수 없다고 보고요. 이게 M equal KPY는 항등식이기 때문에 이거 양변을 미분을 해줘도 등식이 성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M equal KPY 할 때 PY가 이게 합성함수입니다. 그래서 이거 합성함수 미분법에 따라 그냥 양변을 딱 미분을 한 칸 해주면 미분하면 M 덧이라고 표현합니다. M 덧 equal K P 덧 P를 미분해서 Y 곱한 거 P 덧 Y 더하기 K P Y 덧 P는 그대로 두고 Y를 미분한 것
요거 같아야 됩니다. 근데 좌변은 통화량 변동치입니다. 미분했으니까 변동치고, 이거는 우변은 물가 변동치하고 국민소득 변동분, 물가 변동분과 국민소득 변동분을 합한 것이 통화량 변동분과 같다는 겁니다. 여기서 긴축 들어가면은 좌변, 즉 통화량 변동이 마이너스가 됩니다. 우변도 전체가 마이너스 돼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긴축 들어가면은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산출량 변동 감소하지 않을까, 이렇게 추론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이제 구조적 변화가 되는 거 아니냐. 예? 그래서 실적이 따라가지 못하면 주가는 지금 푸어가 너무 높기 때문에 주가가 내려갈 수밖에 없고, 그러한 그 기업들이 더 많지 않을까. 그렇다면 지수가 21년 작년처럼 사상 최고치 갱신 행진 지속될지 지금 매우 의문되기 때문에, 결국 특히 지금부터는 이 발표되는 실적 체크 매우 중요해졌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실적의 향후 전망, 즉 가이던스, 이거 면밀히 봐야 하지 않을까. 그러고 나서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결국 이게 상식인데요. 기본으로 돌아가는 투자가 중요해졌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작하는 그 어닝 시즌, 이게 이제 뭐 1월 한 하순경 되면 중순 지나고 하순 가까워지면은 대략 윤곽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쯤에 다시 한번, 그때까지 계속 그 상황을 체크해 보다가 다시 한번 더 좀 더 구체적인 영상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